나는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기로 했다. 26. 입사 2년차 사원 박민준의 세상은 네모였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의 네모난 화면이 가장 먼저 그를 반겼다. 밤새 쌓인 무의미한 알림들. 그는 덜 깬 눈으로 그것들을 지우며 하루를 시작했다. 출근길. 사람들의 어깨와 가방에 짓눌리는 지하철 칸도. 하루 종일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엑셀 창도. 퇴근 후 좁디 좁은 원룸을 채우는 TV 화면도 모두 네모였다. 취직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민주는 더 거대한 네모난 세상 안에서 이름 없는 부품이 되어 달아가는 중이었다. 첫 월급의 감동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이 월급의 4분의 1을 떼어갔고 보증금이 모자라 비싸게 얻은 원룸 월세가 다시 4분의 1을 삼켰다. 남은 돈은 마법의 카드 같았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주문과 함께 교통비로, 통신비로, 점심값으로, 저녁 술값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SNS 속 동기들은 멋진 옷을 입고 핫한 식당에 가서 사진을 올렸다.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민주는 나를 위한 투자라며 할부로 그들을 따라했다. 그렇게 월급날은 빚 갚는 날이 되었고 다음 월급날까지 그는 신용카드로 미래의 자신을 저당 잡히며 버텼다. 통장은 늘 0에 수렴했고 마음은 늘 불안에 잠식당했다. 그날 밤도 그랬다. 상사에게 깨지고 의미 없는 야근에 지쳐버린 그는 보상 심리가 폭발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잖아. 그는 망설임 없이 최신형 태블릿 PC를 12개월 할부로 질러버렸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의 쾌감은 잠시, 곧바로 1년 동안 그의 목을 조여올 족쇄에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다.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거대한 쳇바퀴라는 것을 깨달았다.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더 깊이 빠져드는. 민주는 홀린 듯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정처 없이 걷던 그의 발길이 낡고 희미한 간판 앞에 멈췄다. 시간의 책방.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고요함. 그 안으로 들어서자 묵은 종이와 세월의 냄새가 그를 감쌌다. 안경 너머의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책방 노인이 나지막이 물었다. 젊은이, 길을 잃었나? 민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다. 노인은 말없이 계산대 서랍에서 빳빳한 5만원권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 돈을 일주일만 데리고 있어보게. 난 쓰면 안 되네. 자네의 가장 귀한 손님처럼 모셔야 하네. 일주일간의 훈련은 생각 없이 쓰던 돈의 흐름에 댐을 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다시 책방을 찾은 그에게 노인은 주전자와 작은 찻잔을 건네며 그의 삶이 넘쳐 흐르는 물과 같다고 일깨워 주었다. 젊은이의 삶이 딱 저와 같네. 월급이라는 큰 물이 매달 쏟아지지만 그릇이 작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 보이는 것 없이 다 흘려버리는 게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좇을 게 아니라 먼저 그릇부터 키우고 구멍부터 막아야 하네.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담을 그릇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그의 그릇은 얕았고 심지어 깨져 있기까지 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새는 돈을 막는 수비 전쟁이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팔아 할부금을 갚았고 유령처럼 돈을 빨아먹던 구독 서비스를 모조리 해지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중요한 두 번째 전쟁,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공격 전쟁에 돌입했다. 민준의 출근길, 지하철 풍경이 바뀌었다. 남들의 SNS를 훔쳐보는 대신 그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직무 관련 온라인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빨리 먹고 남은 시간에는 회사 선배들에게 찾아가 엑셀 함수 하나라도 더 배우려 애썼다. 예전에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던 수동적인 신입사원이었지만 이제는 회의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작은 아이디어라도 내려고 노력했다. 동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다. 신입이 너무 튀는 거 아니야? 라며 수군댔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것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박민준이라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월급은 회사가 주는 것이지만 자신의 능력, 즉 몸값은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그의 하루하루는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단단한 그릇을 빚어내는 담금질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36이 된 민주는 도시 외곽의 작은 공방에서 나무를 만지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가장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했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가장 빛나는 순간에 사표를 냈다. 치열한 자기개발 끝에 얻은 전문성과
그 지식으로 일궈낸 자산 소득은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울렸다. 입사 동기였다. 그는 여전히 회사와 상사를 욕했고 최근에 무리해서 바꾼 차 할부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소연했다. 민주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친구의 세상은 1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내 모습이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하던 일을 마저 했다. 그의 손끝에서 쓸모없던 나무 토막이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작은 의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가 완성된 의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을 때 공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아빠, 작은 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그의 품에 안겼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나무 조각과 사포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아빠를 흉내내며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나무를 문지르고 있었다. 뒤이어 그의 아내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민준과 같은 종류의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준은 딸을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아 함께 나무를 다듬었다. 그는 딸에게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단단한 것이 완성된다는 진리를, 그리고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을 온몸으로 보여줄 것이다.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지혜와 삶의 철학임을 그는 이제 알았다. 아내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기댔다. 세 사람은 창밖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다. 민주는 자신이 만든 의자의 단단한 감촉과 딸 아이의 따스한 온기와 아내의 고요한 숨소리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돈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돈의 속성을 배우려던 여정의 끝에서 그는 마침내 사랑의 속성을 깨달은 것이다. 한때 텅 빈 지갑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는 이제 세상 가장 충만한 가정을 이룬 가장이 되어 있었다. 회색 도시의 네모난 부품이었던 박민주는 마침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온전한 우주를 이루며 고요하게 그리고 영원처럼 빛나고 있었다.